네, 투이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종목들 브리핑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시장부터 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 이 CPI 지표 발표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미증시 지금 다시 한번 불 붙이면서 또 신고가 돌파로 막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 고점 라인까지 다 온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 갭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띄운 경우들은 사실 제가 갭 상승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갭 상승이 떠버리면 어쨌든 갭 구간은 크게 올라갈 녀석들은 이게 결국엔 나중에는 메우고 가려는 성향을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좀 떠졌다라고 하지만 뜨고 나서 지금 눌림이 나온 게 이 갭 구간 메우려고 하는 건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게 지금 갭 구간 다 메워주고 어차피 요 고점 라인에서 매물 소화를 한번 해보면서 건드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건들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M8로 보냈지,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태우면서 보냈지, 이제 요 기로에 놓였는데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시 뭔가 패턴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지금 조금 더 눌러주면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계속 보셔야 되는 건 다음 주까지.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줬다가 요 정도 자리에서 저점을 조금 더 높여잡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하는지, 요거 위주로만 중요한 쟁점 포인트니까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가 어쨌든 이번에 보내든 살짝 한 턴 돌려가지고 눌러줬다 보내든 어쨌든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장기 저점 잡는 그런 신호들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동 그대로 아마 끌어올리게 되면서 아마 이 올해 말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올해 한 3분기 끝날 때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랠리를 좀 보내겠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2800선 이상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이 파동 괜히 맞는 거 아닌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파동 만들어 놓은 거 괜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분명히 넘기려고 하면서 저는 2900, 30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요렇게 나오든 돌파 나오고 나서부턴 요 정도까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 짧게 이 번트 친다는 느낌으로다가 순환 좀 돌리면서 이 종목 저 종목 조금씩 포트폴리오 쌓아놨다가 돌리는 전략이 조금 더 괜찮고요. 그리고 돌파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요 시점부터 이제 보유 종목들 추세로 좀 전환해가지고 크게 드시는 것들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돌파하기 전까지만 순환 매매,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는 화장품 관련주고,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이게 중국이랑 결국에 원래 중국파가 제일 크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쪽은. 근데 중국 쪽도 한알령 막 해제되는 그런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막 관광객들 단체로 원래 계속 막아놓고 있다가 이것도 허용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흐름 한번 바꿔주는 움직임들도 만들어줬던 거고, 계속해서 다시 이 코로나 때도 좀 힘들었던 시절들, 왜냐면 외국인들이 막 안 오니까 그때 못 오니까 막 매출 곤두박질 치고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 회복 기조로 다 접어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막 펀더멘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점유율도 새롭게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테마도 사실 하락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나왔죠. 이때 이게 진짜 멋졌어요. 막 옛날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때 막 난리 나고 이랬던 당시에 진짜 무슨 제약바이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장품 테마한테 미친듯이 터지었었는데, 2015년도 14년도 이때쯤부터 막 우리 옛날에 사드 배치한다고 막 그때 난리 쳤었던 때 있었잖아요. 막 뉴스에서 맨날 떠들고 하던 때, 그때 이제 중국이 그냥 한알령 때려버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하락기 좀 맞이해주고 여기까지 오고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하락 나올 만큼 이제 나왔고, 이제 다시 회복 기조에 접어드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흐름들이 좀 각도도 이미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화장품 테마는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좀 전에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 여태까지 없던 양의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버린 거죠. 지금 움직임이 이게 딱 나와줬는데, 요 움직임이 결국에는 터진 위치가 봐봐요.
미친 듯이 대랠리 보내고 나서 막 진짜 막 500% 1000%씩 보내고 나서 지금 터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밑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항상 뭐라고 설명을 드리죠? 뭔가 흐름의 전환이 좀 바뀔 수 있는 기조라고 설명을 드리죠. 여태까지 하락 흐름 태우면서 오다가 지금 각도도 이미 바뀌었죠. 이걸 기점으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거는. 나 이제 앞으로 더 밑으로 안 갈 거다. 나 최소한 옆으로는 유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전환을 확인시켜주는 신호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떨어져도 결국이 다 지켜내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옆으로 박스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박스권은 하단에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 상단 라인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게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게 보이길래 요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요 지점에서 지금 공략을 해서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얘는 다음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 라인은 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시간을 줄이고 한 파동 나오는 것만 빨리 먹을 거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익절을 끊고 나오는 거고, 내가 이거는 스윙으로 보셔도 괜찮거든요. 스윙 중장기로 보셔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흐름에서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음 목표가는 5,000원 정도까지 저는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중간에 올라올 때 분할 익절 좀 해주고 5,000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좀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거래도 막 엄청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군락을 만들다가 큰 걸 터뜨리면서 보통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힘 붙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당분간 조금 더 흔들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흔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점을 잡아놨다는 신호들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거래량을 뽑는 시점이 아마 3,500원 넘어갈 시점일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올 때 분할 익절 좀 해주고 이거 터지기 시작을 하면 5,000원까지 가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다음 목표가 5,000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얘는 여기만 안 뚫리면 계속해서 흐름은 유지를 해나갈 거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AP 위성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AP 위성은 뭐 딱 봐도 이름에 위성 들어가 있고, 아 뭔가 우주 항공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뭐 요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던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좀 우주 산업 종목들도 부각을 좀씩 받으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 곡선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업황적인 지금 분위기로 밀고 있는 거라서 그냥 업황 분위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움직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 산업 쪽은 특히나 어쨌든 방위 산업 쪽이랑 연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미사일 쏘고 결국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원리는. 그래서 방위 산업 쪽도 요즘 계속 이 국제적인 시황이 조금 막 전쟁 관련된 리스크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막 요즘 뭐 비츠로테크도 이미 상한가였나요? 급등 한번 터져주고 하는 거 보면은 방위 산업이랑 우주항공 산업 쪽 어차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쪽 이슈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업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분위기 이끌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뭐 흑자폭 잘 내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수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매출액은 똑같은데 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실속을 잘 챙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수율이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좋은 모습들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고 이럴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적인 부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크게 반영 안 됐죠. 결국 반영시키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차트 들어가가지고 요거 지금 박스 흐름 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박스 흐름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 지금 왔다가 가고 있는 흐름이죠. 박스권은 우선 어디까지 친다? 하단에서 잡기만 하면 보통 상단 라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단에서 잡으면 보통 상단 라인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리매김 하다가 위쪽까지 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는 시점이고, 이미 최대치 거래량을 여기서 한번 뽑았어요. 뽑고 나서 눌러줬다가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걸 돌파하고 싶어서 지금 재무 상태 딱 봐도 좋은 거 보셨죠? 딱 봐도 좋기 때문에 이 자리를 결국에는 준비를 해줘야 돼서 여기서 한번 찔러보면서 결국에는 이 큰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전 준비 파동이었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 나와줬다가 재공략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 크기는 올라가면 갈수록 원래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큰 힘을 안 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힘을 많이 쓰면서 끌어올리면은 결국에는 연료 게이지가 딸리기 때문에 얼마 못 가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상들을 힘을 많이 안 쓰고 말 그대로 탄력을 이용해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0km부터 진짜 80km까지는 기어를 막 1단, 2단 바꿔가면서 찡탁 이러면서 이게 빨리빨리 안 늘지만 120km 이상 막 밟기 시작했었을 때 탄력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은 조금만 악셀을 밟아도 쫙쫙 치면서 가죠.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징탁 이러면서 가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힘을 많이 쓰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비가 떨어져서 멀리 못 가요. 근데 얘는 올라가는 거 지금 이 속력 붙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안 쓰고 보내는 거라 충분히 힘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는 저는 이 힘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힘도 많이 아꼈겠다. 여차에서 여기서 힘 많이 아껴놓은 상태에서 여기 돌파까지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풀악셀 밟으면서 크게 넘어갈 가능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2,000원 정도 잡고 보시고, 여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큰 파동 그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2배 파동이면 한 5만원 정도 잡아도 되겠죠. 5만원 정도까지가 만약에 신고가 넘어가면 다음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상은 지금 여기 거래 터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조금 힘써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만큼 터졌는데 지금 건드릴 때 거의 안 나오죠. 매도 물량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아마 큰 거래량 하나 뽑으면 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제껴주는 순간부터 쭉쭉 치는 움직임도 나와줄 거니까 지금 매물 많지 않으니까 조금 넘어가 주는지만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정도 밑에만 꺾이지 않는다면 흐름은 이렇게 계속 태워나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안 꺾이는 선에서만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것도 AP 위성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AP 위성 여기까지 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G2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2파워도 이제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종목이고, 이름에 이미 파워자가 들어가 있죠. 뭐 태양광 에너지 쪽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력 쪽은 뭐 제가 진짜 너무 무수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너무 많은 종목들을 지금 매매를 이미 했지만, 이 여름까지는 계속 어쨌든 전력 관련주들은 부각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부각받고 있는 와중에 또 전선에 들어가는 게 구리잖아요. 구리 가격까지 같이 상승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는 모멘텀이 충분히 앞으로 한두 달은 추가로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업황적인 분위기도 지금 좋다라고 보이는 시점인데, 분위기 벌써 이상하죠. 이런 그림도 나와주고 있는 거. 약간 삼각수렴형이거든요, 이거. 삼각수렴도 박스권의 일종이에요. 근데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삼각수렴인 거죠. 지금 결국 보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밑에서 찍고 위에서 딱 만들어 봤는데 여기만 돌파하면 뭐야, 끝장나는 거예요. 삼각수렴형은 돌파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돌파만 만들면 그 방향으로 쭉쭉 치면서 가려는 경향이 있고, 보통 돌파가 나온 순간 이 삼각수렴이 시작됐던 시작점까지 미는 경향이 있어요. 즉 여기만 돌파하면 게임 오버다. 근데 지금 이미 수렴도, 이평선도 수렴도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쫙 펼쳐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거래가 만약에 지금 이번에 한번 이렇게 도지형으로 크게 찔러보는 법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이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공략 안 했을 겁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뭐가 나왔는데요? 특이하긴 하지만 진짜 이상한 수치가 아니죠. 막 이런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올라오다가 나면 실패해서 공략을 안 한다고요. 근데 올라와서 매물이 많이 쏟아졌으면 분명히 크게 나왔을 건데 이게 안 나왔다니까요. 그 소리는 결국 뭐야? 얘도 연비주행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자리들에서 견디다가 지금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슬며시 밀면서 밀고 나서 이 위에서부터 올리는데 거래량을 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미 요 그림 맞는 것부터 이상한데 매물이 많지 않은 걸 보고 지금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여기 자리가 결국엔 단기 박스권이 넘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매물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만 해주면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여기 자리 제껴주게 되면은 아마 요 윗구간까지 무난하게 치려고 할 겁니다. 원래 삼각수렴형은 그렇게 움직여요. 보면은 그냥 보여드리는 게 빠리죠. 이게 뭐 제가 삼각수렴형 예시로 가장 잘 활용하는 예시긴 한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 삼각수렴을 그리다가 이 시작됐던 고점 라인까지 돌파만 나오면 보통 한 번에 친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돌파만 해주게 되면 저는 16,000원 요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한 방에 장대양봉 치면서 큰 거래량 뽑고 한 번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요거 제껴주는 순간부터 탄력 붙이면서 쏘겠구나, 그럼 다음 목표가 여기까지 볼 수 있겠구나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여기만 뚫리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흐름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거든요. 약간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조금 더 흔들어 가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추가 바로 돌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기서 이 돌파가 언제 나오나만 좀 지켜보셨다가 나오면은 그냥 박수 치시면서 요 위에까지 그냥 보시면 되겠다. 수익률 적지 않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갭 상승 뛰어서 이 만들어놨었던 구간도 한번 눌렀다가 자리 만들고 있어서 요 자리 위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다가 쏘는 움직임 좀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고, 큰 흐름상은 여기만 안 뚫리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몇 번 치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요 정도 자리만 안 꺾이면은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터지면 가져가는 거고, 꺾이면 살짝 끊어줬다가 눌렀다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공략해가지고 먹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그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2파워도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으니까 G2파워도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종목 넘어와서 다음 종목은 덕성입니다. 덕성이고 덕성은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어요. 원래 과거에 옛날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좀 많이 움직이던 종목이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때 당시부터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서부터 이제 초전도체가 엄청 핫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전도체로 같이 엮여가지고 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깔끔한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 유보금도 계속 쌓이고 있고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재무가 계속 좀 안정성도 같이 띄워주면서 이제 조금만 성장성을 더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는 폭들이 열릴 수 있는 재무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크게 걱정할 거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요때 가격선이 지금 요때랑 지금 똑같아요. 근데 이때 재무 상태 어때요? 아이,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밋밋하니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봤으니까 별로잖아. 지금 딱 보니까 그죠? 지금은 어떤가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가격선은 똑같네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애초부터 저평가까지 내려왔다라는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무가 안 좋아, 계속 막 적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모르겠다가 맞죠. 그렇지만 이건 확실하게 좋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좋은데 이때보다 더 떨어지는 게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이따 기술적인 시그널들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충분히 저평가가 지금 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약간 살짝 우상향용 박스권을 좀 그려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다시 가고 있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고 터치해서 딱 받는 자리를 잡을 때 하락이 나오다가나 하락 멈췄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보통 신호탄을 튀어줘요. 그런 신호탄들이 여기서는 이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보통 거래량 과다 분출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강한 봉이 튀어져 나오고 나면 이런 거래량들은 항상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하락 흐름을 이어오던 것들을 끝내고 나 이제 변화 만들어서 다음 그림으로 넘기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나왔기 때문에 장기 저점은 이미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어차피 박스권 관점이기 때문에 박스권은 흔들다가도 충분히 상단까지 밑에서 찍어서 이제 저점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까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흐름상 전 3만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큰 흐름상은요. 이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너무 이슈랑 같이 한 번에 신호탄을 너무 크게 뽑아버리다 보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횡보기간과 사이즈 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깨트리지 않고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못 받아주면 이거 다시 무너뜨리고 내려와야죠. 여기까지. 근데 안 내려오고 있고 계속 지켜주면서 저점 자리에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세에 계속 뒤따라주면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 매물소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매물소화 과정에서 거래량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어드는 거래량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매물은 거의 다 많이 소화가 돼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슬슬 건드려만 주면 충분히 터뜨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올라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충분히 터질 때 됐으니까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변동성 자체는 좀 큰데 요거는 그냥 왔다 갔다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거래량 분출 스파이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 14,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000원, 14,000원 정도로 좀 잡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흐름상 이제 여기 스윙 관점 이상 중장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면서 터지는 자리가 될 건데 넘어가면 그냥 30,000원까지는 거의 직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넘어가면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3,000원 1차 목표가 3만원 2차 목표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얘는 이 자리만 안 꺾이는 선에서는 뭐 약간 흔드는 건 다 버티시면서 보셔도 괜찮고요. 꺾이면 한번 골박이 뺐다가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한번 끊어주고 밑에서 다시 눌렀다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뭐 여기서 중요 라인들 깨지면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은 또 튀어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짧게 치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만 안 깨지는 선에서만 좀 지켜본다라는 마인드로 좀 살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번 주 종목들은 다 다뤄봤으니까 요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